출퇴근길에 듣는 돈과 권력의 흐름, 머니커플 지금 출발합니다. 자, 어제 트럼프 형님이죠. 트럼프 형님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 내용이 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라. 이런 내용인데 잠깐 원문 살펴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 특히 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하여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다. 파견하기를 요청합니다도 아니고 파견할 거다. 거의 뭐 확정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을 짚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중국, 그리고 프랑스, 일본, 한국이 여기 껴있어요. 그리고 영국 등 인위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여 완전히 무력화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해방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거기에 왜 중국이 들어가 있죠? 중국도 들어가 있는 것도 웃긴데 왜 우리를 콕 찝냐고. 왜 우리를 자꾸 찝어가지고 왜 주시를 하냐고, 무섭게. 예. 도대체 왜 우리를 찝은 건지, 이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그 판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가장 핵심이 뭐다? 호르무즈를 봉쇄를 했다. 이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지구의 경동맥이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줄을 이란이 콱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원래는 하루에 138척이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2척밖에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 이란이 바다 밑에다가 기뢰를 그냥 쫙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조선인데 여기에 이 기뢰를 맞는다? 바로 폭파하겠죠. 그 결과 지금 71달러 정도였던 이 유가가 거의 103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미쳤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힘든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왜냐면 한국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70%예요. 거기다가 이 70% 중에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기름의 3분의 2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여기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기름값 많이 오르고 그래, 안 그래도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좀 힘들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름값 올라서 힘든 거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 진짜는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이 루이터 뉴스를 보면은 한국은 아시아 최대 중동 나프타 수입국으로 전체 공급량의 54%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주요 구매국, 그러니까 주요 회사로는 롯데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프타 물량의 54%를 호르무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공장을 돌릴 원료 자체가 끊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글을 하나 냈는데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액은 0.39% 줄어든다. 근데 유가 10% 상승 시 수입액은 2.68%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는 거죠. 버는 돈, 수출은 마이너스 0.39인데 수입, 쓰는 돈은 2.68%가 올라간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 시. 근데 지금 전쟁 발발 전보다 이미 유가가 40% 이상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알아눕고 있습니다. 알아눕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환장하겠는 건 이거예요. 지금 람프 형님께서 문병 온 척하면서 야, 괜찮아? 힘들지? 아유, 이 새끼 기운 차리면 봐 하면서 뭔가를 남기고 갔는데 그게 뭐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라. 힘든 건 힘든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 라고 이제 5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5개국을 콕 집은 이유는 뭐냐? 자, 미국 정부 공식 데이터를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피 같은 기름이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37.7%가 가요. 인도로 14.7%, 한국으로 12%, 일본으로 10%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13.9%.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5%. 2.5%. 왜? 미국은 어차피 셰일가스가 펑펑 터지는 그런 사기맵인 나라잖아요. 솔직히 여기 호르무즈 막혀도 여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90%가 아시아로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가는데 내가 여길 지키고 있네? 트럼프 입장에서 견적 딱 나온 거죠. 야, 아니 내가 돈 들여가지고 군함 띄우고 피 흘려가지고 이 길 열어주면 꿀은 누가 빠니? 야, 안 되겠다 이거. 야, 여기서 꿀 빠는 애들 명단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명단이 나왔는데 명단 보면은 좀 신기해요. 처음에 한국, 동맹, 우리 동맹, 일본, 우리 동맹, 영국, 프랑스, 오래된 동맹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동맹국 호출로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낀다? 중국이 낀다. 중국, 너넨 왜...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가요? 아니죠. 매일 맨날 관세로 패고, 야, 너네 반도체 얘네한테 수출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 잡아 패는 그런 원수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여기 끼는 순간 이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끼기 전에는 우리 동맹들한테 야, 내가 힘드니까 좀 도와줘봐. 우리 동맹이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끼면서 이건 더 이상 혈맹에 대한 군사 요청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 너네 친구로서 여기 기름 다 지켜주고 있는데 너네 친구비도 안 내고 너넨 꿀빠네? 안 되겠다 이거. 야, 너네도 이거 지키는데 돈 보태. 아니면 군함을 보내든지 둘 중 하나 해. 라고 하는 이 경비 청구서로 성격이 바뀌는 거죠.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수금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형님들? 나토 옛날에 야, 돈 안 내? 너네 왜 돈 안 내? 너네 지키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더 내? 너네 GDP의 5% 내놔라.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야, 너네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1.5조 원 낸다며? 야, 이거 수지 타서 안 맞아. 100억 달러 내. 라고 하면서 10배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놓고 머니머신, 그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죠. 돈 먹는 하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야, 관세 25% 때릴 건데 방위비 혹시 더 내면은 한 20%, 15%로 깎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이제 외교인데, 트럼프는 이 원래는 방위비 따로, 관세 따로, 뭐 칩 보조금 따로를 봤으면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혜를 보는 자가 비용을 낸다라는 거죠. 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도 정확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이게 뭐냐? 트럼프 방식은 이런 거죠. 안보는 안보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따로 두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묶어가지고 이번 군함 요구도 단독 이슈가 아니라 방위비나 관세와 함께 한국을 압박하는 패키지 카드로 읽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가 콕 집은 5개의 나라한테 청구서를 보냈는데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한번 그 카드를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플레이어, 중국은 어떤 거죠? 중국 패시브가 뭐예요? 중국 패시브는 일십이 가능해요. 일십이. 그냥 읽고 씹는 거야. 니하오 했는데 야, 너네 이거 군함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짜이찌엔 넘겨버릴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이란이 바닷길 다 막아놓고 길에 깔고 난리치고 있는데 누구 배만 열어주고 있냐? 바로 중국이죠. 중국. 3월 4일에 이란이 아예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중국 선박이다. 지나가라. 차이나 오케이. 차이나 오케이를 딱 대문짝만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이 기름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비축유도 108일 버티기가 가능할 정도로 12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진짜 극단적으로 기름이 다 끊겨도 석 달 넘게 버틸 수 있는 압도적 맷집이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왜 이란이 중국한테만 VIP 대접을 해주냐? 바로 중국이 이란 석유의 80%를 사주는 진짜 초대형 큰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뢰를 깔아 놓으면 이 기뢰 지도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오면은 비단길 깔아야 돼. 비단길 깔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모를까? 중국이 미쳤다고 자기 부름에 트럼프 부름에 군함을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죠. 알지만 그래도 야, 너네 이렇게 자꾸 무임승차 할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체면 떨어져서 하면서 한번 꼽을 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심각할 수는 있어요. 중동 의존도가 우리는 아까 70%라 그랬죠. 근데 일본은 어느 정도다? 95%다. 95%.
근데 일본은 트럼프한테 낼 기가 막힌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보면은 아사히 신문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는 며칠 뒤에 국회에서 자위대 파견은 상정할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검토한다고만 해도 체면이 쓴다라는 거죠. 아니 파고야, 야, 확정도 아니고 검토 한마디로 무슨 청구서가 퉁치기가 되냐, 그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퉁치기가 가능하냐. 일본은 평화헌법, 평화헌법 국가예요. 왜? 전범국이니까. 전범국. 근데 그런 나라가 미국 형님이 부르니까 뭔가 파병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전리품인 거죠. 왜? 그동안에 막 열심히 일본한테 도와줘 해도 그 누구도 일본의 이 도움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평화 헌법 국가니까 못 보내. 이거 헌법이야. 이게 외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내가 요청을 하니까 꿈쩍도 안 하던 일본이 평화 헌법을 고쳐서라도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나야. 이게 트럼프 나라고. 알겠니? 앱스타인 이런 걸로 나를 올가매고 정치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는 이게 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정치적 전리품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진짜 뭔가 성의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만 취해도 이게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얘네들은 사실상 자기 돈 지키러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왜냐? 영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코앞 바레인에다가 이미 자체 해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 기지 지키려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대 기업 토탈 에너지가 카타르 LNG 사업에 진짜 수십조를 이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막힌다? 그럼 자본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가야지. 자기들 지키러. 그러니까 자체 파병 동기가 완전히 100% 확실한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이미 카드 한도 초과거든. 카드 한도 초과예요. 보낼 게 없어. 보낼 게. 야 파고야. 우리도 청해부대 있잖아. 청해부대 보내면 되지. 우리 청해부대가 말이야. 너네 거기 소말리아 그 해적들 잡고 원피스 대원피스 시절에 이거 다 잡고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맞는데 맞아요. 2020년에 우리가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넓혀가지고 페르시안망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도 파병 카드가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청해부대가가 야 역시 대한민국 멋있다 이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2020년도에 구축함 한 척에다가 병력 3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 군함 한 척을 패키지로 묶고 있잖아요. 100억 달러 주한미군 100억 달러로 올려, 관세 25% 폭탄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관세도 있고 100억 달러라는 이런 폭탄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구축함 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한 척만 보낸다? 뭐 더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구축함 하나는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디폴트 값이. 근데 여기서 더 보내지 않고 그냥 이거 똑같이 보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건방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처럼 야 이란이랑 한번 협상을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왜? 우리가 2021년에 미국 눈치 보면서 이란한테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화학 운반선을 납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이랑 사실상 악연일 뿐이지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야, 난 이란이 길 열어주는데 내 왜 보내? 수고하면 끝이에요. 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형님, 우리가 한번 헌법을 건드려볼까 합니다 하면서 가성비 최고급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니 본인들 돈 지키려면 당연히 와야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야 너네 지금 중동 의존도도 높고 파병 동기 너네 지금 에너지 위기 있잖아. 근데 겨우 구축함 하나만 보내? 하면서 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요거 진짜 하나만 보낸다? 분노하겠죠. 야 장난하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선도가. 그쵸?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앞에는 무슨 카드가 남아있냐? 솔직히 진짜 다 가시밭길이에요.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한 3개 정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옛날처럼 그냥 청해 부대를 쓱 보내는 거예요. 페르시안 망까지 넓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형님 입장에서는 10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갖고 있는데 겨우 하나 보내? 야 신상 없냐? 하나 더 없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패인 거고. 두 번째로 배째라. 아 죄송한데 우리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못 보냅니다. 정말 못 보내요 형님이라고 하면은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야 너네 그때 구축함 안 보냈지? 관세 50%야. 이거 가능성 없을까요? 아니죠. 진짜 관세 50% 매긴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 진짜 수두룩 빽빽이었잖아요. 혹은 방위비 너네 100조 말고 이제 200조 내라 안 되겠다. 이렇게 보복으로 진짜 치명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죠. 세 번째, 바로 에너지 다변화. 미국이나 호주산 기름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올바른 방향이겠죠. 중동 기름 대신에 미국 원유를 수입하는 거죠. 야 너네 중동 맨날 전쟁하고 종교 전쟁하고 그때마다 우리 막 힘들어가지고 기름값 영향받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싫다. 대신에 우리는 미국 원유를 수입하겠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 원유 수입의 2위예요. 2위. 근데 이거를 더 미국 쪽으로 편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이 70%에 달하는 거대한 중동 배관 구조를 당연히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트럼프의 방식은 늘 비슷해요. 안보는 안보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따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함 요구도 단독 이슈라기보다는 방위비나 관세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 카드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트럼프한테 이 군함이 진짜 군함 한 척이 아쉬워가지고 부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압박할 수 있는 조커 카드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결국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은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한국은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 누구보다 아프고 미국 안보 우산에서도 크게 기대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무시할 수도 없는 나라니까 한마디로 제일 절박하면서 제일 세게 밀어붙이기 좋은 상대라는 거죠. 만만한 상대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 군함 보내라는 말은 군사 요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방위비, 관세, 안보를 한꺼번에 묶어서 압박하려는 그런 협상 신호탄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형님들이 이 파고 동생 일 열심히 하라고 커피 사주고 싶으시다면 채널 옆에 가입 누르시고 네, 아메리카노나 비타민 세트, 바지락 칼국수 등 사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는 파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